시니어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시니어픽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다시 난방비가 인상되었습니다. 3년간 52%나 올라서 많은 분의 난방비 부담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지 않는 난방비를 바로 잡는 방법과 많은 분이 몰라서 그냥 넘어간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들이니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 난방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중앙난방과 지역난방의 경우 중앙시설에서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개별 난방의 경우 각 가정마다 보일러와 컨트롤러가 배치되어 있고 사용자의 습관에 따라서 청구되는 난방비가 절약되거나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중앙난방 1.5%, 지역난방 2.1%로 많은 분이 개별 난방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난방을 중심으로 절약 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난방 모드에 관한 정보입니다. 각 가정마다 컨트롤러는 다르지만 작동 방식이나 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실내 모드는 설정한 온도보다 실내 온도가 더 낮으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대체로 실내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 부분은 컨트롤러의 하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이나 방안 전체의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러 주변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방안은 따뜻하지만 거실에 컨트롤러가 있는 경우에는 거실의 온도를 중심으로 센서가 작동하기 때문에 방안의 온도와 상관없이 보일러가 작동되기도 합니다. 외풍이 적고 단열이 잘 되는 곳이나 방마다 보일러 조절기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내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온돌 모드는 배관의 난방수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상관하지 않고 일정한 온도로 난방을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돌 모드의 적정 온도는 55도에서 60도가 적절한 온도이지만 처음 작동하실 때 최대한 높여서 실내가 따뜻해질 때 점차 온도를 낮추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원룸이나 컨트롤러가 거실 한 곳에만 있는 집은 온돌 모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연식이 오래돼서 외풍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드인 외출 모드입니다. 사실 외출 모드는 난방비를 가장 많이 먹는 모드인데요.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난방을 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난방기기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8도 정도를 유지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8도에서 다시 따뜻한 온도, 즉 20도에서 22도까지 올려야 하는데 바로 이때 난방비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흔히 말씀하시는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하면 집 온도 1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난방비 7%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여행이나 출장 등의 이유로 일주일 이상 장기간 집을 비우시는 경우에만 외출 모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약 모드입니다. 설정한 시간을 간격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보일러가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예시로 2시간을 예약 설정을 하신다면 2시간 동안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2시간마다 20분에서 30분씩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온도와 관계없이 설정한 시간마다 작동되며 보일러가 식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잠시 외출하시는 분들은 복귀 시간에 맞춰 예약 모드를 사용하시면 난방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내 습도 조절입니다. 겨울철 건조한 공기와 감기 예방용으로 추천되는 가습기는 난방비 절약에도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공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열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다 보니 실제 실내 온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가습기가 없다면 건조대에 젖은 빨래나 수건을 널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관리를 수시로 하지 않는다면 필터나 벽지의 곰팡이와 박테리아를 빠르게 번식시킬 수 있고 습기에 의해 생성된 물방울에 의해 집안 곳곳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수시로 물을 갈아주고 기기를 청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에어캡입니다. 흔히 뽁뽁이라 불리는 에어캡은 겨울철이 되면
단열을 위해서 창문에 설치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리창의 냉기는 실내로 퍼져 온도를 낮추는데 이것을 방지하고 작은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착을 하면 일반 유리창보다 열 손실이 적어 난방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격 또한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시지만 채광이 좋은 집에는 오히려 빛을 막아서 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창문을 열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설치 후 환기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집안 공기를 탁하게 만들고 호흡기 질환의 원인인 곰팡이나 진드기가 활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환기는 새벽과 늦은 밤 피해서 하루 2번에서 3번 정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난방 관련 지원 제도입니다. 누구나 쉽게 신청하실 수 있는 지원 제도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탄소 포인트 제도입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만 하다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쉽고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인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에 대하여 과거 1, 2년의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률에 따라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포인트당 2원으로 환전 받으실 수 있고 최대 8,000포인트까지 연간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